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제가 지금 중국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포장마차 간판에 여러가지 중국어 많이 써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샤오두 뭐 이런 것도 써 있고 블라블라 뭐라고 써 있는데 제가 중국어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에 중국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이슈입니다. 코로나가 나온 지 2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코로나냐, 다른 나라들은 다 마스크 벗고 리오프닝하고 난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국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해를 예로 들면 그 동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 전체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사람들의 사회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는 곧 중국의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침체 이퀄 세계의 경기 침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노력하면 제로 코로나 된다 이러면서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상하이에서 3단계 도시 정상화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상하이 내에 있는 16개 구 중에 15곳이 사해면 제로 코로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일부터 점진적으로 락다운을 풀고 31일까지는 폐쇄 축소를 하며 6월 첫째 날부터는 생산 생활 질서 완전 회복을 목표로 코로나를 잡아나가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주부터 봉쇄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영상에서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던 자료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는 중국 회사뿐만 아니라 애플, 테슬라 같은 세계적인 회사들의 공장들이 중국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락다운에 돌입하면서 이들 공장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것은 곧 해당 기업의 실적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었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상하이 락다운을 조금씩 완화하겠다고 하니 이 점은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 락다운이 3월달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 4월달 경제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5월 16일 4월달 경제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이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중국의 4월달 경제지표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며칠 전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우리 경제 좋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러한 떡밥을 던졌습니다. 리커창 총리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총리가 경제 위기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4월 달에는 경제 하방 압력이 한층 커졌다, 이렇게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자기 나라 경제가 어렵다, 하방 압력이 크다,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보통 총리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 튼튼해, 문제없어, 끄떡없어, 지금 잘 가고 있어, 이것은 다 계획된 일이야,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리커창 총리는 이례적으로 자기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확산과 예상을 벗어난 국제정세 변화 영향으로 4월 경제 하방 압력이 한층 커졌다면서 신념을 확고해야 하고 어려움과 도전을 직시한 채 경제를 큰 틀에서 안정화시킴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20차 당대회의 승리적 개최를 맞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자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는 코로나 확산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이번 언급은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실업률 등 4월달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가운데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떡밥을 깔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지표는 5월 16일에 나왔는데요. 이런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경제위기가 2020년에 왔었죠. 2020년도와 현재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 이것까지 한꺼번에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월 16일에 4월달 소비 생산 고용 관련 경제지표가 한꺼번에 나왔는데요. 먼저 중국의 실업률입니다. 중국의 실업률은 코로나 때 6.2%를 기록했었는데 지금은 6.1%가 나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년 동월 대비 소매 판매 증가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매 판매 증가율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와 비슷하게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월 대비 산업 생산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역성장을 한번 기록한 이후 꾸준히 산업 생산이 플러스가 나왔었는데요.
매월 0.3%씩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 4월 달에 한 방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7%를 기록했습니다. 대략 20개월 정도 회복하고 있었던 것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그만큼 중국의 산업 생산이 코로나 수준으로 후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경제 지표를 보고 이거 다 예상한 거 아니야? 4월달 중국 경제는 안 좋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4월달 중국의 경제 지표가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경제 지표는 예상을 넘어서 훨씬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것입니다.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코로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3.4%까지 올랐었다가 최근에 경기 둔화를 읽고 2.8%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16일에 부진한 경제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큰 변동이 없어 보이네요. 국채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고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느낌이 강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만큼 안 좋아졌다는 느낌이 약간 있네요. 물론 국채 금리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담겨 있지만 경제 상황만 고려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위안화 환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었던 5월 16일 위안화 환율입니다.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자 위안화는 갑작스럽게 약세를 보였다가 이내 곧 살짝 진정이 되었다가 오후 들어 다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부진한 경제 지표와 함께 위안화 약세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의 성장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위안화 약세가 이날 하루짜리 약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위안화 환율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위안화 환율이 위로 올라갈수록 위안화 약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위안화는 상당한 약세를 보여왔었고 최근 역시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위안화 약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승 속도가 조금 다르죠.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때에는 45도 각도로 위안화 약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30도, 20도 이렇게 급격한 위안화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만 체크했을 때에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 이런 느낌이 있어 보이지만 위안화 환율만 봐서는 위안화 약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즉 중국의 경기 침체의 끝은 어디일지 감이 오지가 않습니다. 특히 5월 16일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경제지표가 나왔을 때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중국의 강력한 돈풀기 정책과 이로 인한 중국의 성장을 시장에서 기대했었다면 위안화 강세 흐름이 오히려 나왔을 텐데요. 실제로는 부진한 경제지표와 함께 위안화 약세 흐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중국의 돈풀기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보다 크게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다가오는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대출 우대 금리를 발표합니다. 이때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유지할지 이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곤두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1월 이후 넉 달 만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중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자본 유출, 부채 증가 이러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에는 머뭇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은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이고 아래쪽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당시에는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훨씬 높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서 중국의 10년물 국채에 투자해서 높은 이자를 받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볼까요? 최근에는 오히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위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겠지만 비슷한 10년물 국채금리라면 사람들은 굳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중국에 투자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중국의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것은 곧 위안화 약세를 의미하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자본이 유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기준금리를 함부로 잘못 인하했다가는 자금 유출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민은행 역시 이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5월 20일 중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냐 안 하냐 이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요. 혹시나 기준금리를 내렸을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하냐 안 하냐
이건 역시 중요할 거로 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날이 시장이 중국에게 준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